이정표, 어느 곳까지의 거리 및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 또는 어떤 일이나 목적의 기준을 이르는 말. 2025년 청년들의 삶은 어떤 이정표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이정표, 2025 정처 없이 표류하는 청년들. 사회학과 2학번 김태윤입니다. 저는 미디어학과 2사학번 장도현이라고 합니다. 무역학과에 재학 중인 23학번 김수빈입니다. 경제학과 20학번 현재 4학년 1학기 재학 중인 이현규라고 합니다. 프랑스학과랑 경제학과 복수 전공하고 있고 21학번 김미진입니다. 사회복지 쪽으로 가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바로 취업을 했으면 정말 열심히 살고 있을 것 같고,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고 싶어서 회사를 다니고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원에서 공부와 연구를 더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졸업하고 1년 후면 그냥 취업 준비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1, 2학년 때보다는 3학년이 되어서 졸업에 한 발 더 가까워진 만큼 취업이 이제 남일 같지 않고요. 그래서 취업 준비에 대한 정보들이 아직 많이 없는 관계로 막막함이 큰 것 같습니다. 저는 기대보다는 불안감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막상 취업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준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그게 이게 힘들지도 좀 아직 감이 잘 안 오고 그게 저한테 적성에 잘 맞을지도 아직 잘 모르겠어가지고 졸업 후를 생각하면 불안감이 더 큰 것 같아요. 청년, 출발하다. 졸업은 사회생활에 발걸음을 내딛는 첫 이정표이기도 합니다.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각자의 방향을 찾아나가야 하죠. 그러나 설렘과 불안이 공존하던 저마다의 길은 어느샌가 불안만이 남게 됩니다. 구직마저 포기한 2030 세대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15에서 29세 청년층 가운데 쉬었음 인구가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서 30대 쉬었음 인구도 6개월 연속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15에서 29세 쉬었음 인구가 최근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서면서 노동시장 활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쉬었음 청년의 수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며 청년 취업난의 문제도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걱정과 조급함을 아는 채 취업 전선에 뛰어든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했습니다. 청년, 정지하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22학번 미디어학과 김서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 9월부터 학교를 휴학하고 한국일보 기획영상부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희대학교 방송국을 3학년 1학기까지 생활을 했었는데요. 임기를 마치고 나서 이제 학교라는 사회에서 좀 벗어나서 다른 사회에서 이 방송 업계를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취지에서 인턴을 준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국제통상금융투자학부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게 된 이길남이라고 합니다. 인턴을 준비하던 그들은 뜻밖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취업을 하기 전에 하고 싶은 이제 인턴이 있을 때 어떤 면접을 보게 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요. 인턴 보면서 면접 때 질문받았던 게 인턴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 인턴을 하기 위해서 인턴에 지원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인턴을 위해서 인턴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뭔가 대학생활을 했을 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경쟁이 고도화되고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인턴을 준비하기 전에 서류나 면접 준비하는 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인턴을 준비하고 보니까 공고조차 뜨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인턴 공고가 이렇게까지 안 올라오나 많이 힘들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조차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니까 그게 괴리였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00인 이상 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신규 채용 실태조사 결과 올해 신규 채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60.8%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지난해 대비 6%포인트 감소했죠. 그동안의 신규 채용 계획 비율을 봤을 때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좁아진 취업문,
청년들을 압박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주변 동기들이 취업준비생인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접해보면은 뭐 매일 스터디를 해야 하고, 그리고 공부도 해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하고,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턴을 준비했을 때는 자기소개서랑 면접만 준비하면 됐었던 것 같은데, 막상 취업 준비를 하면 준비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되게 성실해요. 지나치게 성실하고요. 지나치게 똑똑하고요. 치열합니다. 무서울 정도로 치열해요. 근데 이게 학기가 변할수록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흐린 눈동자를 하고 앉아서 성적 기준부터 물어보는 케이스가 점점 많아져요. 근데 이제 그게 저는 나쁘게 보이지 않고 실수하고 싶지 않고 완벽하고 싶어서 결과를 완벽하게 내고 싶어서 애쓰기 때문에 자꾸 결과론적인 부분에 먼저 이제 질문을 하고 치열해지고 과하게 똑똑해지고 과하게 성실하다고 보거든요. 정리를 하면 타인에게도 자기에게도 너무 기준이 높습니다. 스스로한테 기대하는 것도 너무 높고 타인에게도 기준이 너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지 않으려고 강박을 갖는 경우가 정말 많고 실수나 실패를 무서워하지 않아도 괜찮은 나이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학생들은. 근데 이제 한 번의 실패는 낙오다라는 공식을 머릿속에 넣고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저는 원래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졸 채용으로 홈플러스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취업 준비했을 때가 2016년대였었는데 그때는 취업 시장이 굉장히 지금보다는 많이 여유가 있고 또 채용도 되게 과감하게 기업에서 하는 편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다시 취업의 전선에 뛰어들려고 하니까 이제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또 챙겨야 할 것도 많고 스트레스가 조금씩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불합격 통보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러면서 저 자신을 굉장히 부정당한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자신감이 제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던 상황들이 있었고요. 처음이란 이유로 서툰 게 당연하고 아름다운 청춘. 2025년 현젠 처음이란 이유로 서툴고 미숙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턴이나 신입 공채에서 실무 경험이나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취업을 준비하는 신입의 입장에서는 경력을 쌓기보다는 실제로 신입으로 들어가서 그 회사에서 배우고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취업난이 이렇게 심해지는 이유는 이제 기업에서 실무 있는 경력자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취업자 입장에서는 경력이 없는데 취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 너무 많고 또 중고 신입이라고 해서 경력이 있는 경력자들이 신입으로 이제 지원을 해서 중고 신입이랑 같이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신입 공채 때 직무 관련 업무 경험을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로 본다는 응답은 무려 81.6%에 달했는데요. 이러한 경향은 최근 3년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갈수록 심해져가는 취업난.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언론이나 그리고 뭐 국회에서나 쉬었음 청년이 많다, 사회적인 문제다, 얼른 해결을 해야 된다, 청년들이 이제 움직여서 이제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청년 세대인 제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 120만 명이 전부 취업 도전을 안 해봤을까? 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경기가 얼어서 취업 공고는 안 올라오지. 뭐 올라와도 신입은 안 뽑고 경력만 뽑지. 그리고 취업 준비에도 돈이 들어가요. 그러면 취업 준비를 하면서 그런 경제적인 지원을 집에서 충분히 받지 않는 이상 그 청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 준비를 병행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전문가들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청년, 그리고 사회.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비교 속에서 자라왔던 점이 좀 클 것 같고요. 이제 점수, 대학, 스펙, 연봉 같은 부분들. 아무래도 사회는 늘 숫자로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나는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를 경제적 지표로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인간의 가치가 절대 수치화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생각의 깊이나 타인을 향한 태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들이 결국 더 큰 힘을 만들어내니까 대학이나 스펙은 하나의 과정이고
그것이 자신을 규정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하다 보면은 스스로를 경제적 가치로 이제 평가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속적인 세계 경제 성장의 어떤 정책, 특히 우리나라에서 좋은 제조업의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점차 청년 세대가 어떤 직장을 가지면서 어떤 원하는 수준의 급여, 원하는 수준의 사회적인 어떤 대우에 대한 어떤 기준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 사회가, 경제가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직장을 제공해 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청년들의 취업 시장이 매번 어려웠지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일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신규 채용 일자리는 582만 8천 개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 3분기 약 621만이었던 일자리는 2023년 약 605만으로 3년에 걸쳐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제조업의 신규 채용 비중은 19.9%까지 하락하며 처음으로 20%를 밑돌았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직장을 그만둔 사윤, 근로여건 불만족이 45.5%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취업난의 이유로 정년 연장을 꼽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아져야 되는데 그럼 일자리가 많아지기 위해서는 그만큼 충분한 혁신과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져야 되고 정부도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보다는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정년 연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좋게 보이지만 정년 연장이 되게 되면 당연히 청년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지속 가능한 미래가 오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보다는 청년 고용이 먼저 정책의 우선으로 가야 되고요. 정년 연장, 임금 피크제 거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안 나가주면 새로운 사람들이 채울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너무 청년들한테 현재 직장이 없는 청년들, 대학생들은 가장 불리한 제도죠. 청년과 사회, 우린 모두 안전할 수 있을까요? 취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부여된 책임을 수행하지 않는 것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활력이 점차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또한 개인적으로도 개인의 어떤 자아 정체성, 직장을 다니지 않으면 발달하기 어려운 직면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지 않게 되면은 단순히 돈을 못 번다는 것을 넘어선 사회적인 어떤 문제점이 생기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비장하게 생각하면 과정은 없고 결과만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도 모두 알다시피 과정 없는 결과가 없고 과정 없는 성장이 없기 때문에 길을 찾는 시간이나 실패하는 경험도 모두 성장의 일부라고 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경로랑 속도를 인정해주고 늦게 도착하더라도 방향이 맞으면은 결국 도착하니까 중요한 건 얼마나 빠른가가 아니라 끝까지 가는 힘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청춘들이 나타나게 된 것은 우리 사회가 그런 청춘들을 충분히 보듬고 담아낼 수 있는 기회와 손길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것이 제일 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청년들이 언제까지 자신들이 살기 좋은,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이 오기만을 기다려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의 영향을 받지만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갈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지금 가진 것이 적고 경험이 적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가지려고 하고 경험을 쌓아야만 이것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지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가 오기까지만 기다려가지고는 그런 사회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고 그다음에 혁신을 이루려는 노력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더해지다 보면은 결국은 더 우리나라가 나은 방향, 더 많은 청년들이 원하는 직장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시기가 곧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방황하는 청춘이더라도 우린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제 눈치를 보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되게 남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남보다 내 눈치를 많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조금 내가 겪는 어려움들이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지금 어려운 학생들이 있다면 마음이 좀 버텨냈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2025년 취업의 과한 열기로 길 위에 선 채로 정처 없이 표류하는 청년들. 지금 당신의 이정표는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2부에서 계속됩니다. 조금씩 나를 잃어가고 있어. 여기가 난 어딘지 모르겠어. 자 떠나야 해. 길을 나서야 해. 어딜 향해 가는지 몰라도 어디서부터 난 잘